커피에 이것 반 스푼 남편이 밤새 미친 듯이 20대처럼 서 있었습니다. 코. 거실에 울려 퍼지는 웅장한 콧구리 소리. 마치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소파에 파묻힌 남편, 영호 씨의 모습이었다. 그는 퇴근 후 저녁 식사를 마치면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로봇처럼 소파에 찰싹 붙어 눈을 감았다. 그의 콧구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자 씨의 마음에 쌓인 10년치 한숨의 멜로디였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이해했지만 매일 밤 반복되는 남편의 육체적 셧다운은 미자 씨에게 우리 결혼 생활에 이대로 종료를 누를 것인가? 라는 심각한 질문을 던졌다. 낭만은 이미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에게 남은 것은 그저 육아를 연상케 하는 남편의 코골이뿐이었다. 영호 씨, 나 오늘 백화점에서 예쁜 원피스 봤는데. 그녀의 말은 언제나 허공으로 흩어졌다. 영호 씨는 미동도 없이 쿨쿨 잠만 잤다. 그러던 어느 날 미자는 우연히 동네 골목길 깊숙한 곳에서 낡고 허름한 한약방을 발견했다. 간판에는 인생의 기력을 다시 채워드립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묘한 약재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곳에는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노인은 마치 미자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눈을 감고 말문을 열었다. 따님, 남편의 기력이 쇠하셨군요. 몸은 멀쩡하나 마음의 기운이 꺼져버린 듯합니다. 미자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고민을 어떻게 알았을까? 미자가 절박한 눈빛을 보이자 노인은 희미하게 웃으며 수상쩍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흑빛 가루가 담겨 있었다. 가루는 은은하게 빛나는 듯했다. 이것은 토끼풀 씨앗 가루라오. 이 세상의 모든 기를 압축시킨 가루라네. 고대 무사들이 밤샘 훈련을 할 때 몰래 먹던 비약이지. 커피에 딱 반 스푼만 넣으시오. 그러면 젊은 날의 호랑이 기운이 다시 솟아날 것이오. 노인은 가루 한 통을 건네며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약이 아니니 오직 사랑과 정성을 담아 먹여야 하오라고 신비로운 표정으로 덧붙였다. 미자는 반신반의했지만 노인의 진지한 눈빛과 환상의 토끼풀이라는 말에 홀려 거금을 주고 가루를 샀다. 집에 돌아온 미자는 그날 저녁 남편의 커피에 몰래 토끼풀 씨앗 가루를 반 스푼 넣었다. 가루는 커피에 순식간에 녹아들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남편의 기상천외한 에너지 폭발 대작전. 다음 날 아침 영호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출근했다. 미자는 마치 폭탄 스위치를 누른 과학자처럼 초조하게 기다렸다. 첫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영호 씨는 밤이 되자 여지없이 소파에 쓰러졌다. 역시 사기였군. 미자는 실망한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다음 날 기적이 시작됐다. 저녁 7시 영호 씨가 퇴근했다. 미자의 예상대로 그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 미자는 체념한 표정으로 돌아서려던 찰나 영호 씨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여보, 내가 왜 여기에 눕지도 않고 앉아있지? 이상하네. 영호 씨는 TV를 멍하니 보던 평소와 달리 갑자기 콧노래를 부르며 거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집을 둘러보더니 이 소파는 위치가 마음에 안 드는데? 라며 혼자서 소파를 번쩍 들어 옮기기 시작했다. 미자는 경악했다. 평소 같으면 아이고 허리야를 연발했을 그가 소파를 깃털처럼 가볍게 옮긴 것이다. 밤 10시 영호 씨는 침대에 누워 잠들기는커녕 갑자기 팔굽혀펴기를 시작했다. 하나,
둘, 셋 그의 팔 근육이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미자는 조용히 침대에서 지켜보았다. 100개를 넘어 200개까지 하는 영호 씨의 모습에 미자는 공포를 느꼈다. 영호 씨는 어라? 힘이 넘치는데? 라며 팔굽혀펴기를 멈추지 않았다. 밤 12시 영호 씨는 갑자기 옷을 갈아입더니 마당으로 나갔다. 덜컥 덜컹.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1년째 녹슬어 있던 수도꼭지가 너무 거슬려서 말이야. 그는 망치와 렌치를 들고 수도꼭지를 고치기 시작했다. 미자는 밤샘 수리를 지켜보며 20년 동안 고장난 수도꼭지 따위는 내 기력이 사라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고 외치는 남편의 눈빛을 보며 묘한 승리감을 느꼈다. 새벽 3시 수도꼭지는 완벽하게 수리되었고 영호 씨는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열고 닫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여보, 문을 더 부드럽게 열고 닫을 순 없을까? 그는 마치 강박증에 걸린 것처럼 문이 여닫이를 반복했다. 미자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제발 제발 멈춰줘. 새벽 4시 영호 씨는 뭔가 기운이 남아돌아 라고 외치며 거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미자는 침대에 숨어 공포에 떨었다. 영호 씨는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 K-POP 음악을 틀더니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삐리빠빠, 삐리삐리빠. 그는 현란한 스텝을 밟으며 온몸을 흔들었다. 마치 20대 아이돌의 춤을 추는 것 같았다. 그의 열정적인 춤사 위에 거실의 샹들리에가 흔들렸다. 미자는 그가 춤을 추는 내내 20대처럼 서 있었습니다라는 문구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평화로운 동네의 20대 좀비 대확산 사건. 다음 날 아침 영호 씨는 밤새 잠을 못 잤는데도 상쾌한 표정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미자는 밤새 경계 태세를 갖추느라 퀭한 눈으로 영호 씨를 배웅해야 했다. 미자는 이 믿기 힘든 경험을 옆집 김씨 아줌마에게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은 김씨 아줌마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 나도 좀 줘봐. 우리 남편도 요즘 잠만 자는데. 그렇게 토끼풀 씨앗 가루의 기적은 동네로 퍼져나갔다. 한 달 후 미자의 동네는 20대 좀비들로 가득 찼다. 밤이 되면 남편들은 집집마다 창고를 정리하고 마당을 갈아엎고 거실에서 기괴한 춤을 추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한 남편은 거실에서 윗몸 일으키기 1000개를 완수하며 나 이제 죽을 것 같다고 외쳤지만 미자의 남편 영호 씨는 이미 마당에 있는 모든 잡초를 뿌리째 뽑아버린 상태였다. 동네는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액티비티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미자는 마지막 남은 가루를 쓰려고 했지만 노인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찾아간 한약방은 이미 텅 빈 상가로 변해 있었다. 토끼풀 씨앗 가루의 정체는 영원한 미스터리가 되었다. 하지만 미자는 더 이상 실망하지 않았다. 그날 밤 영호 씨는 예전처럼 소파에서 잠들었지만 미자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가 20대처럼 서 있었던 그 기억을 만들자. 영호 씨는 코를 골았지만 미자는 더 이상 한숨을 쉬지 않았다. 토끼풀 씨앗 가루의 정체가 무엇이었든 그들은 이미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했기 때문이다. 영호 씨의 반전 고백, 그리고 사랑의 재발견. 어느 날 저녁 영호 씨가 미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혹시 나한테 무슨 약이라도 먹였어? 미자는 당황했지만 이내 솔직하게 고백했다. 영호 씨는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웃더니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여보, 사실 그게 다 당신이 나한테 준 특별한 커피 때문이었어. 미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영호 씨는 말을 이어갔다. 난 당신이 나한테 커피를 줄 때마다 와이프가 날 위해 특별히 뭘 해줬구나 하고 생각했어. 그래서 왠지 모르게 기운이 솟아났고 당신이 항상 불만이었던 내 모습들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어. 미자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가 건넨 것은 마법의 가루가 아니라 남편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었다. 토끼풀 씨앗 가루는 그저 그들의 관계를 되돌리는 계기가 되어 주었던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진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그날 이후 영호 씨는 여전히 소파에서 잠들기도 했지만 미자에게 먼저 다가와 손을 잡고 여보, 오늘 하루 힘들었지? 라고 물었다. 미자는 더 이상 콧구리 소리에 한숨 쉬지 않았다. 토끼풀 씨앗 가루가 사라진 자리에 그들은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채워 넣었다. 그들은 여전히 사랑했고 이제는 더 이상 토끼풀이 필요 없었다. 사랑이 바로 그들의 토끼풀이었기 때문이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